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소유 아닌 존재로의 만남. 사랑이라는 감정은 너무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듣고 경험하지만 정작 그 감정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탐구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고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이 지나치면 사랑은 쉽게 소유욕으로 변질되고 그 끝은 종종 집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태도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 그것과 나 너로 구분했습니다. 나 그것은 대상화된 관계, 즉 소유하고 이용하려는 관계입니다. 반면 나 너는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마주하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 너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부버는 말합니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마주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또한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의 태도이자 의지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기술이며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끌리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운명처럼 느끼지만 프롬은 사랑이란 의지와 실천이자 성숙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얽매이지 않으며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나의 삶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며 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이유로 상대를 바꾸려 하고 나의 기준에 맞추기를 요구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 하고 통제하려 할까요? 왜 진정한 사랑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에 대해 살펴보며 사랑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집착이 시작되는 순간, 불안과 결핍의 심리. 집착은 사랑과 매우 비슷한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해지는 상태. 우리는 그런 감정을 때로는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사랑이 아닌 결핍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바라보는 감정이라면 집착은 그 자유를 통제하려는 감정입니다. 집착은 상대가 나에게서 멀어질까 봐 두렵고 나를 덜 사랑할까 봐 불안해하며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이해나 존중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놓치지 않기 위한 강박적인 욕망이 자리할 뿐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이 성숙하지 않으면 집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반면 미성숙한 사랑은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에게 있어야 해 라는 식으로 상대를 조건화하고 소유하려 듭니다. 여기에는 자유도 존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집착은 자기 안의 공허함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존재의 불안이 클수록 타인을 통해 그것을 메우려는 욕망이 강해집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어. 라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의존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게 만들고 점점 더 감정의 주도권을 잃게 만듭니다. 결국 상대가 나의 감정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되고 이는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애착 불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확인을 요구하고 조금만 틈이 생겨도 큰 위기처럼 느낍니다. 왜 답장이 느리지?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같은 말들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언어입니다. 이 불안을 그대로 두면 집착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상대를 숨막히게 만들게 됩니다. 집착은 결국 사랑을 파괴합니다. 애초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그 속에는 나 자신도 상대도 없게 됩니다. 상대를 통해 나의 불안을 해결하려 하고 그 사람이 떠날까 봐 통제하려 드는 순간 사랑은 이미 그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불안을 감추는 가면일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안해하는지를 철학과 심리학의 시선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하며 동시에 불안해할까? 에리 프롬의 시선. 사랑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을 동반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지고 그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은 때때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로 나타나고 앞서 말한 집착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감정 속에서 이토록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인간 존재 전체에 관련된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은 우리의 내면적 성숙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불안은 사랑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이때 사랑은 나를 채워주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랑은 필연적으로 불안을 수반합니다. 상대가 나를 덜 사랑하거나 언젠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로 이어지고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프롬은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결핍을 타인에게서 메우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애가 부족하고 존재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 하며 이는 불안과 집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프롬은 성숙한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로 배려, 책임, 존중, 그리고 지식을 꼽았습니다.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사랑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요소들보다는 감정의 강도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지면서 사랑은 점점 더 소유와 욕망의 감정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 속에는 나의 상처, 결핍, 기대, 두려움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사랑을 더 성숙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불안을 이겨내며 진정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관계란 가능한가? 사랑에서 경계 세우기. 사랑이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상대와의 연결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그 연결이 너무 밀착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맞추고 희생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조차 억누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처음에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감정의 소진과 관계의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자유로운 관계란 가능한가?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관계 속 여성의 역할을 성찰하며 사랑이 여성에게 있어 자주 자기를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여성의 억압된 사회적 위치였지만 넓게 보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잃는다면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 그것은 건강한 사랑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경계는 벽이 아니라 선입니다. 서로의 세계를 지키되 그 세계에 초대받고 싶은 마음, 이 경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빠르게 침해와 억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내 삶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 사람이 내 삶 전체를 잠식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거리 또는 자기 경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기 경계가 잘 세워진 사람은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사랑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경계가 약한 사람은 사랑을 이유로 자신을 지나치게 내어주고 결국 상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사랑에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차갑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존중과 지속을 위한 용기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음 속에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은 로맨틱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는 위험한 의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너와 함께할 때 나는 더 나다워진다는 감정에 가까워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균형 위에 세워진 관계가 어떻게 성숙한 사랑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집착을 넘어서기 위해 어떤 내면의 성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남기 위한 조건. 집착을 넘는 성숙한 관계.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아주 미묘합니다. 감정의 강도만으로는 그 둘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집착은 사랑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갈라지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사랑으로 남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애가 없는 사랑은 결국 타인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는 관계로 흐르게 됩니다. 에리 프롬이 말했듯 성숙한 사랑은 두 개의 전체가 만나 하나를 이루는 것이며 미성숙한 사랑은 두 개의 반쪽이 서로를 채우려는 것이다. 타인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순간 사랑은 쉽게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둘째, 상대가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해주는 만큼을 상대에게서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은 통제 욕구로 이어집니다. 셋째, 사랑에도 건강한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밀착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힘에서 성장합니다.
때로는 거리가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움은 사랑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기다림은 감정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자유로운 관계는 멀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운명적인 감정으로 오해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매일의 작은 배려, 말 한마디의 존중, 감정이 흐를 때 붙잡는 인내심. 이 모든 것이 모여 사랑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사랑은 결국 나를 확장시켜주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더 나다워지고 상대 또한 자신의 존재로 당당해질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사랑입니다. 집착은 사랑의 그림자이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를 넘어 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결국 더 나은 나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성장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깊어집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며 불안을 감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 속에서 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감정은 단지 좋아한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층위를 가집니다.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상대를 이해하게 만들며 나의 결핍을 마주하게 하고 나를 치유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그 사랑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자리에서 생겨난 그늘일 뿐입니다. 자신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그 사랑을 건강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결국 선택입니다. 그 사람이 좋고 설레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어도 나와 다르더라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품는 것. 그것이 사랑을 사랑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외로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함께 넘어서겠다는 약속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또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완벽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를 통해 조금씩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사랑이 혹시 집착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면 오늘 이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따뜻한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